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국가의 국력은 경제력과 국방력이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 세계 1등 국가 미국의 경제력이 대략 우리보다 13배 정도 크니까 정말 대단한 국가죠.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경제력이 우리의 4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말 경제력으로만 본다면은 북한은 우리가 왼쪽 새끼손가락으로 눌러버려도 찍소리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저렇게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고 우리가 절절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군사력 때문입니다. 군사력만 아니라면은 우리 경제력의 40분의 1밖에 안 되는 북한이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칠 어떤 이유도 없고, 아니 오히려 우리에게 떡 한 조각이라도 더 얻어먹으려면 우리에게 설설 기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했겠죠. 북한은 한마디로 우리가 무시해버리고 같은 테이블에 앉을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열악하기 짝이 없는 이 북한의 거지 같은 군사력을 누가 이렇게 과대평가시키고 저들의 가치를 이렇게 한껏 부풀려서 우리하고 대등하게 해놓거나 아니면은 우리 위에 올려놨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내에 기생하는 종북주사파들의 소행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잘해봐야 차관급밖에 안 되는 이성건이라는 자가 우리 장관에게 시계가 주인을 닮아서 고장이 났다고 하고, 우리 총수들에게는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라고 막말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뭡니까? 바로 종북무리들이 북한의 군사력을 과대포장해서 북한을 우리 머리 위에 올려놨기 때문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제가 보는 남북한의 군사력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전력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미사일 전력인데, 미사일 전력을 빼고 보면은 육해공 재래식 전력은 북한이 우리 상대가 안 된다는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것입니다. 우선 북한의 공군 전력을 보면은 대부분이 미그 19나 21, 23 등 6.25나 60년대에 쓰던 그런 기종들이고, 그나마 우리의 F-16과 대등하거나 조금 떨어지는 북한의 미그 29는 20대 정도가 있는데, 우리는 F-16이 170대, F-15가 60대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미그 29가 도입 당시에 우리 F-16과 필적한다는 정도였고, 북한은 그 이후에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았고 우리 F-16은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미그 29는 우리 F-16의 적수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공군기들은 뜨는 순간이 격추되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육군 전차 전력도 북한의 탱크들이 대부분 6.25 때 쓰던 2세대 전차들이니까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것들이라서 우리 신형 전차들과 아파치 헬기의 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방사포, 장사정포 하지만은 이번 연평도 포격에서 봤던 것처럼 480발을 발사를 해서 목표 지점은 고사하고 그 큰 섬 안에 착탄된 것이 불과 180여 발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정확도나 발사 속도, 위력 면에서 우리 천무나 K9 자주포, K55 자주포에 적수가 되지를 못합니다. 실제로 천무 발사 차량 한 대의 로켓 12발이면은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을 초토화시킨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북한의 육해공군 전력은 우리 상대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역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인데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북한의 미사일 전력이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고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멀리 보내는 기술은 분명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남북한 간에 전면전이 벌어지면은 장거리 미사일이 필요합니까?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사거리 800km의 단거리 미사일로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남북한 간의 전면전에서는 중요한 것은 정확성,
파괴력, 신속성일 것입니다. 북한은 사거리 500km 이내인 단거리 스커트 미사일을 대략 5, 600기 정도, 그리고 사거리 1000에서 1300km 정도의 노동미사일을 200기 정도, 나머지는 수십 기의 중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 스커드 미사일은 공산 오차가 3km에 달할 정도로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공산 오차는 앞선 영상에서도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은 공산 오차가 3km라는 말은 미사일을 100발을 쐈을 때 미사일의 50발이 목표물로부터 3km 이내에 떨어진다는 말이고, 나머지 50발은 3km 밖으로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공산 오차가 3km라는 말은 핵탄두를 쓰지 않는 한 군사학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는 무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 미사일의 성능 개량 없이 스커트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서 사거리만 그대로 늘린 미사일이기 때문에 연료통을 더 무겁게 달아서 정확도가 더 떨어지고, 따라서 공산오차가 무려 4km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무2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에 양산체제에 들어갔는데 당시에도 공산오차가 100m 이내였는데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정확도가 훨씬 더 높아졌고, 심지어는 현무3 같은 경우에는 오차 범위가 1, 2m 이내로서 김정은이 집무실 창문까지도 정확하게 때린다고 하니까 남북한 간에 전면전이 발발한다면은 남북한의 미사일 중에서 누구 미사일이 이길지에 대한 답은 너무나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북한 차이가 이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미사일을 쏜다면은 북한은 지상에서밖에 미사일을 쏠 수 없지만은 우리는 지상은 물론이고 공중, 해상, 심지어는 잠수함에서까지 내방면에서 미사일을 쏘니까 전면전이 발발을 한다면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만이 아닙니다. 90년도에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이라크가 전선을 확대하고자 스커트 미사일로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공격을 했는데 당시에 패트리어트2가 스커트 미사일을 대부분 요격을 해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드를 비롯해서 그때보다도 성능이 훨씬 개량된 팩2, 팩3로 북한 미사일들을 대부분 요격할 수는 있지만은 북한은 이러한 방어 체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쏘는 미사일을 그대로 다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스커트나 노동미사일에 대한 성능 개량도 없었습니다. 저는 남북한이 미사일로 전면전을 벌여도 북한이 상대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북한의 스커트와 노동미사일은 모두가 액체 연료 주입 방식입니다. 미사일을 쏘기 위해서는 액체 연료를 주입해야 되는데 ICBM 같은 경우에는 보통 2~3시간 정도 걸리지만은 스커트나 노동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액체 연료를 주입하는데 통상적으로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고체 연료 미사일로서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는 우리 현무 미사일들과 북한의 스커트, 노동미사일은 파괴력, 정확성, 신속성 면에서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특히 현무2의 탄두 안에는 자탄이 수백 개가 들어있어서 현무2 한 발 발사만으로도 축구장 수십 개의 면적을 초토화시킨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이 만약에 선제 북폭을 한다면은 북한이 반격을 하기 위해서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 동안에 북한의 주요 미사일 기지들은 이미 초토화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만약에 살아나와서 발사를 준비하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 있다면은 해당 지역을 감시하는 드론이나 기타 미사일들에 의해서 선제 공격을 받을 것이고, 설령 몇몇 미사일들이 발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드나 팩2, 팩3 등으로 대부분 요격이 될 것입니다. 액체 연료 방식은 미사일에다가 미리 액체 연료를 주입해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이 선제 북폭 시에 북한의 액체 연료 방식 미사일의 후진성 때문에 북한은 실질적으로는 미사일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에서 발사된 신형 미사일의 성능을 두고
그것을 러시아의 진짜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성능을 가진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것은 우리 현무2 미사일을 복사한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차가 벤츠를 갑자기 뛰어넘을 수 없는 것처럼 기술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뛰어넘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북한은 미사일 기술이 실제로는 우리보다도 많이 뒤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도 가지지 못한 고급 기술을 북한이 가질 리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현무2를 개발을 할 때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미사일도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닮았죠. 즉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우리 현무2,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서로 닮은 꼴인 것이죠. 미사일의 겉모습이 닮았다고 해서 미사일의 성능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이스칸데르를 기반으로 한 우리 현무2 미사일이 회피 기동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이번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우리 현무2 미사일 기술을 그대로 적용한 미사일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우리 현무2의 비행고도가 45km 정도인데 이번에 북한에서 발사된 신형 미사일의 비행고도가 그 정도 되니까 아마도 누군가가 우리 현무2 미사일의 설계도를 북한에 건네줬고 북한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번 신형 미사일을 만들었을 확률이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설계도를 넘겨준 간첩이 누군지 그리고 언제 넘겨줬는지 아마도 많은 시청자분들이 추측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면은 주한미군이 북한의 미사일이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북한 미사일들이 대부분 액체 연료 방식인데 비해서 이번 미사일이 고체 연료 방식이니까 신형 탄도미사일이 맞습니다. 그리고 하강시에 포물선을 그리지 않고 불규칙한 궤적을 그렸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러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서 그 말이 회피 기동 능력을 의미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북한 미사일이 회피 기동 능력을 선보였다면 그런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요즘 북한 신형 미사일 발사를 두고 국방부가 그것을 발사체니 뭐니 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도망가면 쫓아가는 심리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미사일 도발 사실을 축소시키려는 의도도 당연히 있겠지만은 국방부가 국민들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그것을 이스칸데르니 뭐니 하면서 북한의 군사력을 업시키는 것을 혹시 바라는 것은 아닌지 한번 좀 생각해 볼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경제력이나 군사력이나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북한은 한마디로 우리의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핵 문제만 우리가 미국과 공조를 맞춰 나간다면은 그 외에는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 우리가 관심을 가지거나 한 테이블에 앉을 필요조차도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국지도발을 한다면은 그 원점을 10배로 타격해버리면 됩니다. 그렇다고 무능력자인 북한이 전면전을 걸어올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북한은 스스로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대단한 무기를 가진 것은 맞지만은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에게 절절 매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국이 미국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요지는 북한이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니까 우리가 마음껏 방심하자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세작들이 우리 미사일 기술을 최근에 북한에 건네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최근 북한은 미사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강력한 무기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대하듯 우리도 북한에게 당당하게 대처하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자는 것입니다.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도 대한민국이 북한에 이렇게 절절 매는 것은 북한의 군사력을 과대포장한 종북들의 농간과 지지리도 무능하고 나약한 정치인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레 겁을 먹는 못난 국민들, 이 세 주체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힘차게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